안녕하세요. 법무빈 양천주 김도현 변호사. 네, 정국장입니다. 네. 오늘도 네. 훌륭하신 정국장님. 아우,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아, 김도현 변호사 최고로 훌륭하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관제인 업무.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회생 하나, 파산 하나 이렇게 찍고 네.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번에 이제 파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 파산할 때 네. 윈윈인 경우. 윈윈. 아, 누가 과연- 윈이고 누가 윈이냐. 그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업무 순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 파산 선고를 이제 파산 신청을 하시면은 한 수개월 정도 있다가 법원 앞선 사건들 순서에 따라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데 선고받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파산 선고 당일날 파산관제인 사무실에서 이제 채무자분들이 그 뭐 관제인님하고 보조인한테 설명을 듣습니다.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저희 사무실 다 예, 모이시죠?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파산 선고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라. 이제 그렇게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여기까지는 네. 모든 채무자분들이 동일합니다. 네, 여기까지 갔습니다. 네, 가장 네. 이제 윈윈인 경우는 바로 1회 집회 기일에 네. 폐지하는 네, 맞습니다. 경우입니다. 파산 선고 날에 다음 집회기일이 지정이 돼요. 통상 한 달 뒤에 지정이 되는데 그 1회 집회기일에 폐지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파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 대부분 가지고 재산은 있는- 없죠.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다라고 음. 한다면은 조사는 금방 끝나고 다음 한 달 뒤에 파산 폐지를 받고 한 2, 3개월 뒤에 2, 3주 뒤에 2, 3주 뒤에. 예, 면책 결정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은 실제로 드린 시간이 면책까지 드린 시간이 한 달, 두 달이에요. 길어야 두 달. 파산 선고 받으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책과 네. 관련해서는 두 네. 달밖에 안 걸려요. 선고는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 사건들이 그렇죠.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네. 선고는 좀 늦을 수 있지만 면책은 두어 달이면 끝나는 그렇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막 네. 유흥이나 탕진으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렀던 남기죠. 거거나 네. 아니면은 뭐 최근 1년간 파산 선고 받기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도대체 재산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네. 경우. 근데 이게 뭐 소명도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저희가 좀 촘촘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네. 계좌를 딱 열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딱 생활비밖에 안 쓰시고 네. 빚에 대한 이자만 이제 납부하고 납- 막 이렇게 계속 쌓이는 네. 그런 분들. 아예 이제 계좌도 본인 뭐 은행에서 더 이상 채권 압류 추심이 이제 때문에 은행에서 계좌를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압류 금지 계좌라고 있어요. 네네. 그 계좌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더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봐야 될 건 있잖아요. 이제 혹시 자녀들 명의로 뭐 따로 소득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돼서 자녀분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의 그 동거 여부 네. 같이 이제 살고 있는지 뭐 그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정말 기초적인 조사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거 그 이제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면책 받을 수 있는 바로 1회 집회 기일에 그냥 면책을 받으실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서류에도 협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채무자분들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서류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기가 좀 꺼려지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채무자분이 그 자영업을 하셨는데 자녀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뭐 좀 힘들어지는 시기에 자녀분들의 재산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씩 뭐 자동차도 생기고 부동산도 생기고. 근데 우리 채무자분이 거기에 기여한 게 없다. 자녀분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녀분들이 어떤 돈으로 그거를 재산을 형성을 했는지 우리한테 소명을 해주면은 채무자분이랑 상관이 없으시네요. 채무자분 재산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재산 형성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극구 왜 내가 그걸 내야 되냐. 왜 내가 네. 내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랬지만 그래도 안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 의심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망해 같이 일을 그렇죠. 했어. 같이 일을 했어. 네. 나는 망해가고 있어. 네. 근데 자녀들- 같이 일하는데 자녀들은 재산이 재산이 생겼어요. 증가하고 있어. 네. 그러면은 이거 누가 봐도 좀 네.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집행기일 내서도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아, 당신은 이런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불이익한 네.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사에 충실하게 네. 임해라. 근데 그런 얘기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조사가 길어져요. 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저희가 이분이 뭔가 자꾸 숨기시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고 하면 저희가 더 쫀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 받으실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협조적으로 하시면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네. 생각이 들때 일가 다 그렇잖아.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다 그렇죠. 똑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얼마나 네. 계속 이 빚으로 고통을 받으실 네. 거예요. 그렇죠. 빨리 정리를 네. 하셔야지. 근데 저희가 주민등록증처분 받는데 자녀하고 전혀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됐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채무자분들 분들 아예 중에. 요청도 안 합니다. 잘. 그분들은 네. 너무 객관적인 자료에서 뚜렷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안 드려요. 왜냐면 아예 이제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사신다는데 굳이 연락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다만 자료에서 보이는 거는 소명을 해주셔야 그렇죠. 네, 된다는 특별한 겁니다. 경우에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네. 채무자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1회 폐지되는 분들 폐지가 이제 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파산 절차가 네. 끝났다. 네. 끝났다는 건데 그분들은 비교적 되게 간단하게 보고서가 나갑니다. 네. 조사도 이제 되게 간명하게 끝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관제인 보고서를 열람하시는 채무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종종. 그렇죠. 있으신데 네. 그게 이제 관제인 보고서대로 법원의 면책 결정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법원이 왜 있습니까?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관제인께서 뭐 면책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도 판사님이 다 검토하신 다음에 불허가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면책 불허 의견을 올렸는데 반대의 경우도 네, 있어요. 맞아요. 반대의 경우도 네. 있고 추가 조사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임의대로 이분이 네. 뭐 이쁘고 뭐 믿고 그렇죠. 이렇게가 네. 아니에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채무자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아까 그 사건에서 네. 그분도 자녀분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하게 됐는지 그 계좌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좀 본인이 극구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아니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협조가 그것만 협조되면 네. 이분도 1회에 끝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분이 왜 협조를 안 하는지에 대한 그 네. 이유도 보고서에 다 작성을 하고 그러면 또 길어지고 네, 한 번 또 재판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1회 기일에 폐지될 수 있는 파산 네.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료 간단합니다. 제출에 협조 잘 하시고. 네. 자기 제출된 자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대부분 1회 기일에 많이 끝나시죠. 네. 그러니까 환가금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는 이건 네. 채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거는 채무자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맞습니다. 협조 잘 해주시면은 1회 기일에도 끝난다. 2달 안에도 끝날 수 있다. 네, 이 부분 맞습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겠죠? 그러겠죠. 네.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네. 영천주 김도현 변호사 예, 정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